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타입니다. 오늘 새로운 또 손님 게스트가 오셨는데 네, 신한금융투자의 게임 인터넷 담당 베스트 애널리스트 이문종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왜 오셨죠?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에서 저는 IT 쪽을 했고 인터넷 게임 쪽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같이 일을 했고요. 저의 후배라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사실 연초부터 게임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공교롭게도 1월 3, 4, 5, 6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게임 인터넷 쪽이고요. 특히나 이 촬영일이 지금 1월 6일인데 오늘 특히 낙폭이 엄청 컸습니다. 위원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컨셉으로 P2E니 뭐 이런 NFT니 해서 게임주들이 엄청 좋았는데 지금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빠지거든요. 왜 빠지는 거죠 지금? 제가 사실 요청 주셨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빠졌으면 좋겠다. 네,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또 사자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다. 그래서 저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빠지면 안 된다고 네, 했고. 그러니까 좀 저도 힘들고. 일단 오늘은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보통 이제 블록체인 사업 국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을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온 뉴스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암호화폐 가지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승인을 안 내줬다라는 뉴스가 났고요. 그러면서 P2E 관련된 게임주들이 이제 크게 급락을 했던 상황이죠. 근데 내용을 사실 살펴보면은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맞지만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를 할 경우에 네. 그걸 이제 승인을 받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P2E 게임만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만 보면은 이슈가 조금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제 조선경제였나요? 뭐 이런 데서 기자분이 이렇게 미르4 이런 거를 직접 게임을 해보시면서 뭐 일주일 내내 했는데 뭐 돈은 몇백 원밖에 못 벌었더라고. 360원이었죠. 네. 하여튼 뭐 되게 어처구니 없는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게임주가 작년 말에 엄청 좋았던 이유가 그 동안에는 게임을 하면서 내가 내 돈을 막 쓰면서 이렇게 레벨을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제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딱 나오면은 이걸로 월급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뭐 400원밖에 못 벌었다. 뭐 이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심리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좀 줄여가지고 지금은 저는 게임주를 일부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수익화에 대한 것들? 일단은 그 기자분이 조금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물론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대비로는 수익이 많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을 일정 부분 하게 되면은 뭐 특정 뭐 영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을 수취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어쨌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단순 채굴을 통해서 이제 수익화하는 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게임 내 아이템이라든지 게임 내 캐릭터를 이제 팔게 됨으로써 NFT화된 그런 아이템들을 팔게 되면서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익이 지금 당장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그건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사실 코인 가격도 좀 안 좋고 싱가포르 아침에 나온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어찌됐건 지금 각국 정부들이 전반적으로 규제 입장이 조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또 마침 또 연계된 코인들의 어떤 시세 이런 게 또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P2E 게임에서는 그 토크노믹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코인과 그 게임이 연계돼서 그 생태계를 잘 이제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토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게임들이 그 해당 토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그 파트너사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공급자라고 한다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커뮤니티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가 그 토큰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요번에 연초에 이 게임을 필두로 한 하락이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좀 보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는 상대적으로 게임사들이 다 P2E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규제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안정화되는 네네네. 그런 그림들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은 분명한 건 게임사들이 P2E로 갈 만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사실 P2E로 간다는 데 있어서 굉장한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굉장히 적게 쓰고 유저들을 많이 모집을 할 수 있어요. P2E를 하게 되면 돈을 쓰던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저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게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 내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좀 길게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게임 내 활동성이 증가하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한다. 국내 게임사들한테 굉장히 좀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기존의 국내 게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과금 MMORPG 위주로 진행이 됐었고요. 이거를 좋아하는 국가들은 딱 명확했어요. 한국, 대만, 뭐 일부 중화권 요 정도 시장이고 국내 게임사들이 사실은 빅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진출하고 싶었는데 사실 번번이 흥행 실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P2E가 붙어지게 되면 그 뭔가 MMORPG라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에 대한 게임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미르포 글로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VPN 통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MMORPG 뭐 게임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많이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뭐 최대 오래 해도 뭐 한 달 하면 진짜 오래 하고 대부분의 게임들을 받아서 한 10분 내로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미르포는 일단 흑철캐서 바꾸려고 하면은 레벨 40까지 올려야 돼요. 거기까지 일단 무조건 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건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자유로워져요. 옛날에는 게임 내 아이템에 뭐 35,000원, 45,000원, 55,000원 지불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 근데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결제도 굉장히 좀 쉬워지는 뭐 그런 효과들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즐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돈을 버는 일이 돼서 사람들이 또 게임을 못 즐긴다. 뭐 참 멍청한 기사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골프도 그냥 치는 것보단 돈이 걸리면 좀 더 재밌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만 딱 있고 그렇지 않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하시고 일부 작업장들이 생겨나는 게 좀 그런 이유들이고 그래서 게임 내에 어떤 그런 재미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게임사들이 그런 작업장들은 계속 이게 쳐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메이드 그 콘콜 때도 보면은 우리는 뭐 P2E도 P2E지만 뭐 플레이 앤 어닝, P&E 이런 얘기도 이제 했던 게 뭐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걸로 그런 월급 같이 진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문정 위원님은 코인을 엄청 초창기부터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코인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은 뭐 요즘에 어떤 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아무래도 게임 쪽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게임 코인들을 예전부터 많이 사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뭐 위믹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샀었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보라 토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조금 약간
그 메이저 코인들로 조금 포트를 많이 이동을 해서 뭐 이더나 이런 걸로. 뭐 이더나 아니면 뭐 폴리곤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 NFT 관련된 토큰들 좀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게임 인터넷 대가이기도 하고 코인 선구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니죠. 열심히 하시는? 네,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잘했으면은 뭐 글쎄요 이 자리에 아 여기 뭐예요? 여기 뭐 돈 많이 없는 사람들 나오는 줄 아냐? 이 자리에 애널리스트로서 네네. 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아, 네네.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투자자로. 네, 성공한 투자자로. 그건 다음번에 또 나오시면 돼요. 다음번에. 다음번에 꼭 그런 기회가 코인으로 생기게. 100억 버셔서 나오시면 되는 거고. 그 절절TV 구독자님들은 항상 구체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딱 찍어서 물론 P2E 게임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이제 P2E로 전환하는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융상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초창기에 빨리 하는 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P2E도 지금 당장 대세가 되고 모든 게임사들이 할 거지만은 당장 짧게 봤을 때는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스케줄상으로 보게 되면은 컴투스와 이제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홀딩스가 이제 1분기 내에 토큰 발행을 할 거고 P2E 게임이 실제로 나오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보통은 홀딩스 컴퍼니에서 토큰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홀딩스, 베타가 높은 홀딩스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게임 쪽에 대한 좀 투자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발을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인 게임사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위메이드가 작년 하반기 대장주였는데 지금 위메이드는 언급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위메이드는 그러면 약간 이제 최선호주에서 조금 멀어졌다라고 제가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위메이드는 이제 잘 하고 있고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위메이드도 지금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썬데이토즈 사실 인수를 할 때 그 위믹스 생태계 관련된 자금을 통해서 썬데이토즈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위믹스의 가치, 위메이드가 보유한 위믹스의 가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위메이드도 뭐 크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생태계를 또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대장주로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도 나도 다 P2E 이런 컨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상식적인 그렇죠. 생각인 네, 건데 게임만 봤을 때는 재미에 대한 그런 중요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다 P2E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가 차별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게임사들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좀 개발력이 좋다라고 하는 펄어비스라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뭔가 게임 내에 경제 생태계를 잘 유지를 해왔던 기업인 NC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P2E가 대세가 완전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PC에서 모바일로 전환했을 때랑 상당히 좀 유사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바일 이제 뭐 원히트 원더들, 그러니까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주가 상승도 좋았고 실적 개선 폭도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선두주자들이 당연히 이제 잘 할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게임성에서 갈리게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게임성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쨌든 유저들 사이에서 조금 게임성을 인정받고 있는 펄어비스나 인소프트 같은 업체들이 향후에는 또 다시 유망해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가상 부동산 관련해서도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왔던 그런 좀 시세를 좀 보였던 뭐 MBT라든가 실제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샌드박스의 사례도 있고 세컨 서울이니 클레이랜드인가요? 네.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좀 혜자가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실제로 개발을 하다가 잠깐 스톱을 하고 지금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제가 가상부동산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가상부동산 자체 사고팔고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해자도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가상 부동산이 저는 약간 3세대 재택근무 시스템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세대, 2세대가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세대는 지금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냥 집에서 연결해서 회사의 컴퓨터를 움직여서 하는 게 있었고 2세대는 제가 뭐 와이프가 재택근무하는 거 보니까 이런 바람의 나라 캐릭터 같은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쵸. 2D로 이렇게 좀 귀여웠는데 3세대는 진짜 가상 오피스가 있고 거기에 실제로 근무 환경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서 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출근을 하고 퇴근해서도 사실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물건을 산다든지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현실 세계와 유사한 환경을 얼마나 잘 꾸며줄 수 있느냐가 사실 가상 부동산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컴투스가 하려고 하는 네. 이제 컴투버스 같은 것들도 네. 컴투스 홀딩스 지금 메타버스를 굉장히 진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파트너사들이 많은데 파트너사들 실제로 입주를 시킬 거예요. 새로운 수익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컴투버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있더라고요, 영상 이렇게.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 다날 빠지는 거 보면서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뭐가 될까를 봤을 때는 사실 남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날은 이제 시작입니다.